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7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5월 3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무오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오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자, 소서가 지나면서 이제 미월이 됐고 병진일부터 시작해서 병진, 정사, 무오 오늘 3일째 이제 을미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사주를 볼 경우에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 월령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무라고 하는 것은 천간 10개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토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뜻은 양토가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음토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음에 해당이 되는 토, 그래서 음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하나의 오행을 갖다가 음양으로 나눈 것이, 원래 토라고 하는 하나의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양토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양과 음을 논할 수가 없고요. 꼭 양토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음토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고, 또 음토라는 개념을 말했을 때는 반드시 이거는 뭐예요? 양의 개념, 양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사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동물에 대비되는 개념 내지는 식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걸 갖다가 남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남자의 대비되는 개념이 생기죠. 바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음과 양으로 나눈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이 양인지 음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지어 가지고 남자라고 하는 양을 말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도 양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음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왜 양과 음으로 나눠 놨을까라고 하는 것이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는 그런 핵심이 되는 것이죠. 즉,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넓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양이 넓다라고 하는 개념이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좁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양이라고 하는 것이 높다,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높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비해서 낮은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높다라고 했을 때 음이 낮다라고 해서 뭐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높은 것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m라고 100m 정도라고 봤을 때 100m,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 뭐 90m도 음이 될 수가 있겠고요, 70m도 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m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100m는 양이 되는 것이고 50m는 음이 된다. 상대적인 것이죠. 절대적으로 100m가 양이고 50m가 음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음량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높은 개념이다, 그러면 음은 낮은 개념이 되는 것이고, 양이 넓다라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음은 좁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무토는 양의 개념이, 그러니까 높고 그 다음에 넓은 넓은 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을 고황토 이렇게 로 표현을 해가지고, 무토 같은 경우는 산이라든가 아니면 넓은 평원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평야도 해당이 되겠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단어 광야 같은 그런 개념, 저 만주 벌판, 시베리아 벌판, 이런 엄청나게 넓은 몽골 평원 같은 지평선을 가도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그런 광야라든가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높은 산 같은 경우를 무토라고 봤을 때, 이런 무토는 높고 넓은 개념의 토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좁고 낮은 개념에, 그래서 비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비습, 비자라고 해서 낮다,
있다, 좀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습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비습한 토이기 때문에 얘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라고 하는 것,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셔야 사주를 볼 때 사주를 잘 풀이해낼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개념 모르고 그냥 육친론, 예를 들어서 정제, 편제, 정제는 좋고 편제는 나쁘다, 이런 개념만 가지고 사주를 본다라고 하면 사주를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낮고 습한 토로서 비유를 하자면 전원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원토,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둔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냥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유식한 말을 쓰게 되면은 문전 옥답이라고 하죠. 문 앞에 작은 비옥한 그런 논답을 이렇게 문전 옥답이라고 하는 거에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토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광활한 개념, 높은 개념의 토가 된다라고 봤을 때,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기토보다는 양토인 무토가 넓고 크니까 훨씬 좋겠네요. 아니죠, 아니죠. 무토가 좋다, 기토가 좋다, 이것은 그냥 일간만 놓고 어떤 것이 더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간에 10개의 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수, 계수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일간이 가장 좋을까요? 물론 이제 병화를 양중지존으로 보고, 또 간목을 10개 천간 중에서 우두머리를 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뭐 병화가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내지는 간목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떤 것이 더 좋으냐,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중화가 된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무토도 중화가 될 수 있고요, 중화를 이룰 수 있고, 간목도 중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중화를 이루면 둘 다 둘 다 좋은 일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배합을 두지 않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글자 한자 일간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으냐,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목은 무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신왕했을 때 신왕이겠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했던 것처럼 고황한 토예요. 매우 많은 양의 토죠. 이것이 그냥 흙만 계속 쌓이다 보면 토라고 하는 것이 울체가 됩니다. 울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막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있는 땅처럼 계속 다져지기만 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물도 들어가야 되고요, 공기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땅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계속 다져지기만 하면 운동하기는 좋겠지만은 그 땅에서는 풀 한 폭이 자라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왕해진다, 신왕해진다 하는 뜻은, 그 뜻은 뭐냐면 바로 울체 내지는 적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쌓여서 땅에 용도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토가 왕해졌을 때는 간목을 치용한다라고 해서 그 울체되고 적체된 막힌 무토를 갖다가 소토 내지는 소벽해서 소토내지는 소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심게 되면 나무의 뿌리가 땅을 파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무 뿌리를 따라서 물도 공기도 영양부터 땅 속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땅이 살아서 숨쉬는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가 왕했을 때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큰 산이라든가 넓은 들판에 아주 좋은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심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을목 같은 것은 용도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왕토가 왕했을 때는 간목과 같은 큰 나무를 심어야 좋은 것이지, 작은 풀 같은 걸 심어봤자 용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여서, 무토 입장에서 을목은 물론 육신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정관으로 보기 때문에 매우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무토 입장에서 그냥 무토의 자체의 어떤 특징적인 것으로서 을목을 바라볼 때, 을목은 그냥 잡초라든가 아니면 잔디 같은 개념이에요. 잔디, 텔레티비 동산의 잔디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은, 무토는 을목을 보기보다는 간목을 봄으로 인해서 무토의 큰 숲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더 무토를 용도 있게 한다. 근데 나무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물도 있어줘야 되겠죠. 물도, 그 다음에 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따뜻한 온기, 즉 햇볕도 있어줘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시사철을 막론하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토도 마찬가지예요. 기토라고 하는 것도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도 토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따뜻한 온기인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근데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간목이 많아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토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라고 하는 땅, 흙을 토대로 해서 화초도 자라게 되고요. 사람도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살 수 있고요. 동물도 그 안에서 터전을 삼아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해야죠. 물기가 있고 거름기도 있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어야지만 모든 만물이 땅을 의지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인의예지 신중에서 그래서 믿음을 뜻하는 그러한 오행이 되죠. 믿을 믿음이죠. 믿음을 이렇게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계속 변동한다거나, 땅이 변동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지진이 난다는 거 똑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건물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높은 고층 건물을 뭐 수천억씩 두고 건물을 지었는데 지진이 나서 쓰러져 버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는 안정권이에요. 지진 안정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도 저쪽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전혀 없는 대륙은 없을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지진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이게 환태평양 지구 안쪽으로 우리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좀 안정적이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무토일간 기토일간들이 뭐냐면 구관이 명관이다란 말이죠. 그래, 아무리 그래도 옛날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토기토일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반대로 경금일간들이라든가 신금일간들은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것보다는 항상 일신우일신 알죠? 일신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경신금 일간들은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무토기토 일간들은 옛날 것을 그대로 이렇게 지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토기토 일간들이 예를 들어서 보수파라고 하면 경신금 일간들은 대체적으로 진보파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로서 양토로서 고황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개수병화가 같이 있어줘야 된다. 만약에 개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임수도 쓸 수가 있고, 특히 5월 같은 경우 제가 임수는 개수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임수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약간은 예외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5월을 제외하고는 무토가 수를 쓸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 병화일 땐 당연히 정화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 개수 병화를 쓰는 것보다 임수 정화를 쓰는 것은 국세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요즘 최소한 사주로 볼 때는 다른 거 잡다한 거 다 빼고요. 이 정도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다음으로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에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보겠는데, 일단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여름이 되죠. 여름인 계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4월, 그 다음에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향으로는 남쪽을 뜻합니다. 남방이죠.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은 남동쪽을 뜻하는 것이고, 미월, 지금 미방은 남서쪽이 되는 것이고, 5는 정남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신사년에 좋은 운이 왔다, 내가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남동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개미년이 됐는데 개미년 운세가 좋아요, 내가 이사를 만약 가겠다, 내지는 직장을 좀 옮겨 봐야겠다, 그럼 방향을 어디로 갑니까? 미방으로, 이렇게 미방계 남서쪽이죠.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미년이잖아요. 그러면 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천간을 보는 거예요. 천간을.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북쪽을 뜻하는 거니까 북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간을 보지 마시고요,
방향은 땅에서 노는 거잖아요. 땅에서 어느 땅으로 갈 것이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천간은 공간이에요. 공간. 내가 예를 들어서 화성을 간다, 예를 들어서 또 뭐 어딜 간다, 하늘로 날아갈 때는 이걸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우주선을 타고 그 우주로 날아가는 시대는 아니고요. 지구 땅에다 발을 담고 지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방향을 나타낼 때는 항상 지지를 더 중시 놓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미년이라는데 내가 좋아요, 그 운세가 괜찮아, 근데 이동 변동을 줘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까? 그럼 미방으로 가면 좋겠죠. 근데 명리학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문둔갑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한눈에 길방이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생문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개문 방향이라든가 휴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개문은 뭐예요? 문이 열려 있다라는 뜻이고요. 생문은 문이 살아 있다는 뜻인데, 생문 방향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기문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좋은 문께에 있대, 생문이라든가 개문이라든가 휴문을 쉬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어디 가서 좀 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휴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정적이겠고요. 두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문 방향. 두문은 문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날 찾는 것도 싫고 내가 좀 어디 가서 진짜 전문용어로 짱 박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럴 때는 어디에요? 두문 방향으로 가서 숨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길문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재성을 갖다 숨겨놔야 된다, 두문에다 숨겨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문에다가 재성을 갖다 놓게 되면은 문이 열려 있으니까 누군가 그 재성을 가져가겠죠. 문 자체는 내가 행동하고 내가 움직일 때는 생문, 개문, 휴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 거고요. 숨어야겠다, 감춰놔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두문 방향. 그리고 뭐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거죠. 근데 명리학에서는 이런 사지지를 가지고 12지지를 가지고 방향을 나타내지만은 기문 같은 경우는 생문, 개문, 휴문 요 정도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렇게 딱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기문을 가지고 운명을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하나의 어떤 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뭘 보는 거냐면 지리를 보는 거예요. 지리. 그래서 뭐 점을 칠 때는 유김이 좋고, 지리를 볼 때는 기문둔갑이 좋고, 그 다음에 뭘 볼 때는 뭐 천문이 좋다, 이렇게 하는 말인데, 기문둔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운명을 논한다기보다는 방향, 지리를 보는데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기문은 이제 나중에 한번 배워보시기 바라고요. 자, 미월이라고 하는 방향은 이제 남방으로서 여기는 뭐라 그러죠? 남서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절은 여름이면서 미월은 늦여름이죠. 늦여름. 미월이 지나가게 되면 바로 가을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환절기예요. 환절기가 뭐죠? 계절이 바뀌는 그런 시기인데, 미월이라고 하는 시절은 뭐예요?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바뀌는 시절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에, 그리고 화가 왕한 그런 시절 안에 있기 때문에 덥고 건조하다. 단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화가 왕한 계절이었다라고 하면, 미월은 진술충미월, 월은 이때를 사계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화가 왕한 것이 아니라 토왕절, 토가 왕한 계절인데, 그 토가 어떻게 돼요? 뜨거운 토예요. 뜨거운 토, 열토라고 하죠. 아주 뜨겁고 열토이면서 건조한 조토 내지는 건토가 되는 것인데, 쉽게 연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닷가 같은 데 갔을 때 백사장이죠. 백사장. 바닷물이 닿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뜨거운 열기만 받던 모래가 있죠. 그 모래를 미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아주 뜨거운 모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월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토가 많은데 그 토가 물기가 없죠. 미토에는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토라고 하는 것이 지지로는 뭐예요? 진토라고 하는 것, 축토라고 하는 것이 습토인 것이고, 지지로 건토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건토는 뭐예요? 미토, 그렇죠. 그 다음에 술토, 이렇게 되게 되는데, 같은
마른 땅 건토라 하더라도 미월은 열기를 가지고 있고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고, 술토는 열기가 없이 그냥 차가우면서 마른 흙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술토도 정화가 있고요. 미토도 정화가 있으니까 둘 다 뜨거운 흙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월은 사오미 남방에 뜨거운 시절이 있는 것이고, 술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유술 서방에 서늘한 때 있죠. 그리고 수월이 지나게 되면 바로 해자주 겨울로 가기 때문에 술토는 기온은 낮으면서, 예를 들어서 영하권까지는 아니라도 영상 1, 2도, 5도, 영상 5도 정도 이렇게 생각되는데, 물기가 없이 건조한 그러한 토가 바로 술토가 되겠습니다. 자, 미토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런 때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원령이 토가 왕한 계절 때문에 무토 자체가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라고 하는 것이 원령을 얻어서 이렇게 신왕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를 소토소벽해야지만 무토가 용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물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막과 같은 거예요. 사막. 근데 이 사막이 작은 사막이 아니라 사하라 사막같이 매우 광범위한, 한반도의 한 수십 배, 수백 배 정도 되는 그러한, 수백 배는 좀 많은가요? 하여튼 뭐 수십 배에서 기백 배 정도 되는 그러한 땅덩어리가 매우 말라 있는 것에 해당이 되죠. 그런 무토가의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일까요? 죽은 나무일까요? 바로 고목이죠. 물이 없는 뜨거운 열토에다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땅에 고목, 다 죽은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무가 살고 무토가 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물이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물, 제가 말했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도 건토이고 미토도 건토죠. 개수가 있으면 무토, 미토, 건토를 윤토해서 촉촉하게 마른 땅에 물을 갖다 대는 것이고, 땅이 촉촉하고 땅이 윤택해야지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간목 또한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죠. 여러분들 뭐 밭에다가 논에다가, 예를 들어서 밭이나 논에다가 여러 가지 뭐 벼도 심을 수도 있고, 오이도 심을 수도 있고, 포도도 심을 수도 있고 했는데,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서 매우 건조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 작물도 다 죽습니다. 비가 와야지만, 땅이 말라 있으면 땅만 마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작물들도 다 마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이 있어주는 것이 4, 5, 미월에는, 제가 원론적으로 해서 4, 5, 미월에 물이 없으면 그 사주는 잘못된 사주죠. 매우 어떤 일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토 입장에서 개수 내지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재성인데, 재성이 있거나 재성이 있는데 뭐 별로 없다라고 하면, 돈을 쫓으면 패가망신한다라고 하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무토는 일간이왕에서 간목을 당연히 쓸 수밖에 없겠지만, 이 간목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은 뭐예요? 수가 충분히 있어줘야 된다.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수를 생할 수 있는 경금, 신금 내지는 지지로 해수, 자수 내지는 지지로 신금, 유금 등이 있어서 개수의 뿌리를 만들어 주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신금 무신에 예를 들어서 여기 유금까지 있고, 뭐 해수 있고 해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화도 같이 좀 있어주는 것이 좋겠죠. 미월은 왜 그러냐면 하지 이후로서 음이 실행하기 때문에, 미월 같은 경우에 건조하다 하더라도 사주 전반이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이제 삼복생한이라고 해서 한기가 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금수가 너무 지나치게 많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수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화도 같이 있어주는 것이 사주의 배합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무오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화가 왕해지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고 더 조열해지기 때문에 화가 다시 있을 필요는 없고요. 수가 살아나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됩니다. 정해라면 이런 거예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고 토가 왕한, 그죠? 말했던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시절이고 그런 환경인데, 그때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넓은 땅에 다 사막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땅이 넓으니까 그 안에 그 땅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고요. 좋은 숲을, 아주 아마존 밀림 같은 좋은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무를 잘 심어야 되는데, 나무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물도 같이 있어줘야지 이 아름다운 숲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4, 5, 미월에 어떤 일간이든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무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원래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토동궁이기 때문에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래 여기가 쇠지가 되죠. 쇠지에서 뭐 병화라든가 정화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좀 약해지는 걸로 보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는 4, 5월 진술중묘월에 왕하기 때문에 미월의 무토는 병화하고는 다르게 일간이 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걸록격 내지는 걸록격은 아니더라도 걸록격에 준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준걸록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걸록격, 준걸록격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어떻다? 왕하다, 신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일간을 통제하는 것은 관성으로 하는 것이고요. 일간의 특성상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 을목을 보기보다는 칠살평관인 간목으로서 무토를 억제하는데, 이걸 갖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병 내지는 소통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물도 같이 있어줘야 된다, 개수도 같이 있어줘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를 먼저 보게 되면 오화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화. 그래서 무오일주가 되죠. 무토 입장에서 오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됩니다. 인성이면서 이건 정인이죠. 물론 무오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사람이 인자할 수도 있고 사람이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 무오일주들 있잖아요. 겉으로 착하고 겉으로 되게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속마음 자체가 약한 건 아닙니다. 무토가 5를 본다라는 것은 양인을 보는 거하고 같죠.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고 무오일주 일지 양인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인성의 성격이 나타나서 착하고 좀 되게 무덤덤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속마음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 아니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막 뭐라 하더라도 꾸지람을 한다거나 뭐라 하더라도 가만히 참고 인내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한번 화가 나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간여지동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데, 특히나 무오일주인 사람들은 겉으로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어떻게 보면 푼수 내지는 좀 약간 모질할 정도로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들이 한번 아니다라고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잘라버립니다. 무일주들 약간 그 무서운 성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카라는 성격이 임자일주들이에요. 임자일주들이 대체적으로 뭐냐면, 임자일주 수잖아요. 임수가 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자일주들도 지지에서 양인을 깔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병호일주들도 마찬가지겠죠. 지지의 양인인 것이 무일주가 지지가 양인이고요. 그 다음에 병호일주도 지지 양인이고 임자일주도 지지가 양인입니다. 지지가 양인인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론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갑인 지지가 양인 아니죠. 을묘도 양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갑인 을묘 병호 양인이고 정사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술은 요거는 그냥 걸록이죠. 녹으로 볼 수 있고 무가 양인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임자가 양인이고 경신신유 다 양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일지가 양인인 것이 무오, 임자, 그 다음에 병호 이렇게 되죠. 병호, 일주 이런 사람들, 병호일주들이 이제 말을 잘합니다. 겉으로 표현을 잘하는데, 무오일주하고 임자일주들은 겉으로 잘 표현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사주에 식신상관들이 있는 경우에는 말을 좀 충분하게 하면서 자기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무오일주 임자일주들은 속이 굉장히 강한데 겉으로 표현을 잘 않다가 한번 화가 나면 이 사람들은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봤는데 무오일주야, 사주 봤는데 임자일주야, 조금 사람을 대할 때 조금은 뭐랄까 신경 쓰면서 대해야 된다. 만약에 뭐 한두 번 보고 말 차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상사로서 아니면 내 부하 직원으로서 이 사람들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무오일주인데, 만약에 다른 지지를 보지 않고 이렇게만 놓고 갔을 때 오미 화가 되면 마치 미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5월에 무토처럼 왕하죠. 만약에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개수가 아니라 임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월에
무토는 임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원래 이렇게만 봤을 땐 임수를 보는 것이 더 좋은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문제가 연지 이렇게 축토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신축년은 신축년 을미월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연월에 충미충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충미충이 되게 되면, 토충은 뭐라고 씁니까?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제가 토가 충할 때는 일간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월에 무토가 태어났는데 충미충이 되면 일간이 더 왕해진 데다가 일지양인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어떻다? 일간이 극왕하다. 지나침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극강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화를 이루기가 좀 어렵죠. 섣불리 이런 경우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거를 갖다가 억제하려고 보면은 수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나무는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무토를 갖다가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생겨서 토를 더 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을목의 용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관이니까 좋다? 아니죠. 신금에 의해서 파급됐기 때문에 이거 상관경관으로 봐도 상관이었습니다. 일간이 너무 왕한데, 왕한 중에 이 상관이 을목을 파해서 이건 상관경관으로 봐도 되죠.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해서 끝났다고 하면 이거는 일간이 왕한데 제어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명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왕무의라고 해요. 일간이 왕한데 의지할 데가 없다. 일간이 왕할 때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은 뿌리 있는 관성이 충분하게 있거나 아니면 식상이라든가 재성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왕한 일간 무토의 기운을 설계해 줘야 되는데, 을목 연간에 있는 이 신금 하나 가지고는 왕한 이 무토의 기운을 설하기가 좀 어렵죠. 제가 봤을 때 생시에서 차라리 목을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금을 보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월에 무토가 되겠고요. 연지, 축토에 충미충이 되면서 일지 오화까지 봤기 때문에 일간 이거는 극왕한 사주가 되겠고요. 또 충미충이 됨으로 인해서 축중에 암장되어 있는 개수는 쓸 수가 없다. 그러면 매우 건조한 사주국세가 된다. 신금 가지고 조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뿌리 있는 좀 수가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 중에 시를 임자시를 보게 되면, 임자시 자수의 뿌리를 둔 임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좌우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되겠고요. 좌우충되는 걸 굳이 고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시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물론 이제 금이 좀 충분히 있어서 금이 수를 생해주게 되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월에 이렇게 조혈한 중에 수를 얻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차라리 개시는 임자시보다는 월등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갑인시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미월에 무토가 왕한데 간목에서 소토를 해야 된다. 갑인 예를 들어서 인에 뿌리를 뜬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무토를 소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월에 수가 없는 간목은 뭐예요? 나무는 죽은 나무죠. 얘는 고목인 것이고, 얘는 갈대가 메말라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충미충 되게 되면 축중에 있는 개수가 매몰되기 때문에 이건 수가 없는 거와 똑같아요. 아주 물성으로 봤을 때 뜨거운 사막에 생명체가 예전에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말라서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거 충미충이 되게 되면 이 오화는 인하고도 합을 하겠죠. 인호 회국해서 화가 되면 이 사주는 더욱 조열해지는 사주가 됩니다. 성격이 장난 아니겠죠. 이렇게 되면 을묘시도 마찬가지겠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도 또 토가 좀 많아지는데, 그래도 이건 게 조금은 완전 좋다는 아니죠. 진중의 개수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갑인시, 을묘시에 비해서는 조금은 낫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좋지 못합니다. 사주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당연히 금순으로 가야 된다. 갑인시, 을묘시, 병진시 모두 금순으로 가야지 되지. 만약에 목화운으로 간다, 아주 대략 난감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자, 정사시, 무오시, 기미시 다 마찬가지예요. 수기가 없는 중에 정사시도 마찬가지로 수가 들어오지 않죠. 무오시 더 조열해지고 기미시 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 기미, 만약에 이 생시에 나왔다라고 하면 딸을 낳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죠? 아들이었으면은 바로 이 대운까지 다 목화토운을 만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경신시 같으면 차라리 낫습니다. 왕한 무토의 기운을 경신, 뿌리 있는 경금 신금이 설에서 신중에 있는 임수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사주 생시 중에서는 가장 좋은 생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야지 조금 더 발전할 수가 있겠고요. 경신시 같은 경우에 보통 목화운으로 가도 버틸 여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경신시가 아니라 이건 신유시였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경신시, 신유시 같은 금을 얻었다 하더라도 비교를 하면은 경신시가 월등히 낫습니다. 신유시에는 물이 없어요. 물기가. 그죠? 경신에는 신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슨 시? 경신시를 택해야 되는 거고, 임술시도 마찬가지로 임수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저 임수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용도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축중 개수를 써야 되는데 충미충으로 인해서 축중 개수를 못 쓰게 되고 일간이 너무 극왕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중화를 시킬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생시는 경신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걸 보고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경신시라고 하면 몇 시냐면 새벽이 아니죠. 오후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니까 낳기도 딱 좋을 거야. 한 4시, 오후 4시쯤 이렇게 딱 나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